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 웨레이징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이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0대, 그리고 60대 시청자분들을 위한 웨레이징, 즉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던져진 중요한 화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티에이징이 노화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름을 없애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웨레이징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웨레이징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대, 60대를 위한 웨레이징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대별 노화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특히 특정 시기에는 노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4세, 60세, 78세에 3번의 급격한 노화 변곡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30대에서 40대에는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체중 증가와 함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50대에서 60대에는 폐경이나 남성, 갱년기와 같은 호르몬 변화를 겪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70대에서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노쇠, 근감소증,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대에 따라 신체 변화가 다르므로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신체 상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웨레이징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웨레이징의 첫걸음, 바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레이징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50대에는 골다공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이나 남성 모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늘려 뼈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물론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등 그리고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늘리거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찜 요리, 부드러운 채소 위주의 식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60대에는 좀 더 적극적인 영양 섭취가 권장됩니다. 흥미롭게도 초등학생처럼 흰쌀밥을 3끼 챙겨 먹고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율과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 감소를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쌀고기 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원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 두부 등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단순당과 정제곡물,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흰빵, 떡, 면류와 같은 음식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또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슈퍼푸드입니다. 다음으로 웨레이징의 핵심 요소이자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신체 활동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심지어 사망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 자신에게 맞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와 낮은 횟수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걷기, 하이킹,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은 심폐기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감소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웰에이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회나 사찰 활동,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정신 건강의 보약과 같습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원예, 외국어 공부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주어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반려동물과의 시간 또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주며 산책이나 놀이 등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웰에이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BMI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암검진, 청력 및 시력검사, 구강건강관리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적절한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뇌 건강 관리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항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 등의 항산화 물질이 뇌의 노화 방지를 돕습니다. 견과류,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녹황색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 중 하나이며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음악 감상, 명상,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도한 노화를 막는 습관혁명으로 OM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노화를 가속하는 5가지 불건강 상태를 요약한 것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OM 습관혁명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읍시에서 40대에서 60대 지역 주민을 위해 갱년기 증상 예방과 건강관리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남구에서 청소년부터 중년 여성까지 각 세대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웰에이징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50대,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